웃음이란 여럿이 웃어서 웃는 것이 혼자 웃는 것보다 33배의 효과가 더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30일간 성공하려면 먼저 나를 펀경영하라. 여러분, 30강은 자신의 가치를 스피치로 인정받자 라고 강의를 했는데 기억과 실천은 잘하고 계시죠? 2004년부터 대한민국의 웃음 바이러스가 전파를 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웃음 치료사가 등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의 강의는 펀이라는 단어가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먼저 웃는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웃는 사람이 말도 잘하기 때문이죠. 하술을 배우기 전에 저는 먼저 웃음부터 웃는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내 마음이 즐거워야 말도 술술술 실타래 풀리듯이 잘 풀려 나옵니다. 기업에서도 펀 경영을 하듯이 나를 펀 경영하자. 내가 행복해야 상대방도 행복하기 때문이죠. 웃는다는 것은 잘 웃는 사람에게는 별것이 아니지만 잘 웃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별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격도 좋고 잘 웃고 인상도 좋고 나름대로 펀 경영을 했을 것이죠. 요즘 셀프 리더십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경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간, 돈, 인간관계, 스피치, 자기관리 등 먼저 자기 관리를 해야지 남을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가자. 스스로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야 삶에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며 일의 능률도 오릅니다. 기업에서 펀 경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의 재미와 흥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일의 능률도 오릅니다. 세상에 이런 재미있는 것은 다 아닙니다. 반대로 재미가 없는 것도 어차피 할 일이라면 인상 쓰지 않고 활짝 웃으면서 하다가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좀 더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려면 먼저 나를 펀 경영하라는 말처럼 어떻게 해야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경영을 하는 것인지 다양한 방법들이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웃는 날, 우는 날을 정해놓고 마음껏 웃고 울어보자. 한 날을 정해놓고 이날만이라도 목젖이 보일 정도로 박장대소 하면서 실컷 웃어보는 것이죠. 공원도 좋고 직장도 좋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다면 같이 웃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웃음이란 여럿이 웃어서 웃는 것이 혼자 웃는 것보다 33배의 효과가 더 있다고 합니다.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치료제가 됩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울고 싶을 때 큰 소리를 내어서 실컷 울어보는 것도 마음의 치료가 됩니다. 21세기에는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웃음과 눈물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웃음과 눈물을 적당히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웃어라.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웃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이유가 있어서 웃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실실 웃는 아이한테 왜 웃어?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요. 아이들은 그냥 웃는 거예요.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웃을 일은 정말 눈을 뜨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까지 우울해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웃음으로 극복해 나가보세요. 웃다가 보면 마음이 즐거워지며 행복해집니다. 이유 없이 억지로라도 하루에 3번씩 아니 시간이 나는 대로 허락하는 대로 내 마음껏 소리내어서 웃어보는 거예요. 그냥 웃다가 보면 억지 웃음도 90%의 효과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웃으면서 큰 소리로 인사를 나눠보세요. 웃으면서 인사를 하다가 보면 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공하는 첫 지름길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활짝 웃으면서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자. 이것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그날그날 풀어라. 현대인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나에게 도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신을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그날그날 풀어야지 건강합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웃음, 호흡, 수다, 노래가 최고입니다. 이제는 소리로 스트레스를 한 방에 멋지게 날려보내세요. 이것이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둘째, 시니어가 될수록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자.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이라는 것은 없고 욕심이 우선 생깁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의 대상을 하다가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나의 한계는 이 정도라는 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가다가 보면 고민을 하고 결국엔 스트레스가 가슴에 잔뜩 쌓이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은 부족함, 고마움, 감사의 결핍에서 비롯이 됩니다. 이적 자아와 내적 자아가 갈등을 합니다. 이때 내적 자아가 이기면 자족하는 삶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순간순간 다가오는 선택의 연속이며 예측 불허한 것이죠.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시련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하루의 삶을 최후의 날로 맞이하라. 천년을 살 것 같이 꿈꾸고 내일 죽을 것 같이 살아라.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마도 최후의 시간을 즐기면서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하고 초를 다투면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성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는 가끔은 이러한 삶도 필요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생각해 보자.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내일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본인의 삶 속에서 충실히 살아갈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후회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자.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먼저 자신을 펀경영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야 스스로 내 삶을 성공적으로 경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펀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대인관계에 능통한 사람이며 남을 잘 경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음 강의는 마음을 비워야 웃음이 나온다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